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이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빛의 시간에 따라서 새벽서부터 일주일 전후로 어떻게 시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시간대 이후 아침, 사진 촬영할 때 우리 아침이 어떻게 여행 가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촬영하는 시간대라고 생각됩니다. 아침, 한낮, 그 다음에 골든타임. 이 시간대가 가장 많이 피사체를 촬영하는 시간대인데, 그러면 이 시간대에는 어떤 빛이 또 하늘빛과 피사체에 비치는 건가? 반사로 되는 우리는 것을 빛을 찍는 시간이 바로 이제 아침 시간인데요. 자, 하나하나 제가 사진 촬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비비 하눈 모스크라는 데입니다. 아침 색깔을 딱 보시면 일출에 비친 건물은 아침 색깔 뒤에 보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그리고 건물은 아직까지 햇빛이 조금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노란기와 붉은스름한 이런 것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자전거에 아침 새벽에 나온 친구가 이제 아침 시장을 가기 위해서 하는 자전거 탄 모습도 찍었는데요. 자, 비비 하눔 모스크. 여기 굉장히 사마르칸트에서 중요한 사원입니다. 비비 하눔이라는 한 왕비가 있었어요. 이 왕비가 남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이 사원을 짓고 있었는데 이거를 빨리 짓고 싶었어요. 남편이 오기 전까지 비비 하눔이라는 사람이 이걸 짓고 싶었는데 이 건축가가 이란의 건축가였습니다. 이란의 건축가인데 이 남편이 소위 말해서 왕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비비 하눔을 보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유혹을 해요. 건축가가. 그래서 당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했더니 비비 하눔은 거절하게 되죠. 그 거절하는 품이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달걀에다가 흰색, 파란색, 다양한 색깔을 해서 보내주면서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계란이 흰색이든 파란색이든 깨보면 다 똑같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아름다운 용모가 나도 그냥 보통 여자와 똑같다. 당신이 그렇게 품을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축가가 끊임없이 비비 하눔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빨리 완성하고 싶은 나머지 비비 하눔이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의 청에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됐다. 근데 나중에 왕이 돌아왔어요. 이 건축은 다 완성이 됐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 건축가는 죽이고 이 높은 데서 떨어뜨렸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비비 하눔은 평생 어떻게요? 세상에 사람들과 보지 못하기 위해서 히잡을 씌웠다. 이런 그런 설화가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비비 하눔 모스크 사마르칸트입니다. 자, 아침 시간이 되다 보니까 파란색이 이제 지배색이 보이죠. 하늘 색깔이. 그리고 건물은 아직까지 100% 본질의 색은 가깝지 않고 하늘색이 좀 닿기 때문에 약간은 붉은스름한 노란기가 돕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는 스페인의 부르고스라는 곳입니다. 부르고스의 대성당에 이제 여기 배낭 메고 가는 사람이 오른쪽 하단에 딱 이제 아침길을 가르고, 그래서 부르고스의 아침의 대성당을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비비 하눔 모스크와 좀 다른 건 색감이 보시면 비비 하눔 모스크는 아직까지도 노란 색감이 조금 돌긴 하지만 이 부르고스는 거의 색깔이 하얀색이 많이 돌죠. 여기는 태양이 더 많이 올라왔던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고스 대성당 사이로 아침에 또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의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인도 아그라로 가볼게요. 아침 일찍 제가 이제 갔는데 뒤에는 안개가 껴가지고 아그라 성입니다. 아그라 성. 아그라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타지마할 제일 유명하고요. 또 아그라 성. 이 사자왕과 그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엮어져 있는 인생에 대한 스토리가 많죠. 타지마할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인도에 있는 이 아그라 성은 붉은 사암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연문이라 해서 9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만든 무굴 양식의 특이한 그런 것을 담은 그런 사진인데, 아침 일찍 서양인이 카메라를 메고 다 이렇게 걷는 모습을 건축 속에서 또 사람을 집어넣고, 근데 여기서는 파란색이 아니다. 여기는 좀 안개가 끼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지만 요거를 또 하늘만 본다면 파란색이 지배하는 색깔이 되겠죠. 인도 아그라, 델리,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인도에서 가장 관광지로서 유명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타지마할이나 아그라에 있는 성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가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캐나다 또 밴프입니다. 밴프. 여기는 아침 풍경인데 아침에 여기서 도저히
하늘색과 흰색, 구름이 좀 많이 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푸른빛은 여기서 비춰진 모습들 이렇게 담아서 데코코마니처럼 숲과 그 다음에 하늘색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밑에 보니까 하늘색이 흰색이 그대로 밴프 호수에 비춰지는 거죠. 이걸 만약에 이제 또 새벽녘에 찍을 것이냐 아니면 요게 일몰 때 찍느냐에 따라서 이 구름 모양이 다르면 여기에 비춰진 강에 비춰진 호수에 비춰진 색도 아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대에 어떻게 이용해서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마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짧게 평화롭게 호수에서 배를 타고 아마 여행자인지 현지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또한 사람을 좀 집어넣음으로써 조금 더 여행 사진의 감정이입을 조금 더 극대화시켰던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제가 또 산에 올라가 봤어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코타키나발루는 보통 사람들이 밑에서 해변가에서 골프 여행 가거나 뭐 해수욕 이렇게 리조트 여행 하는데 저는 코타키나발루라는 산을 한 4,100m를 올라가요. 그래서 1박 2일이 걸립니다. 중간에 라반나타라는 산장에서 한 3,200인가 그 정도에 자고 그 다음날 새벽 한 2시에 일어나요. 2시에 올라나서 해를 찍으러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올라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다 만끽하고 아침 되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산 하나 자체가 한강이기 때문에 적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엄청 더워요. 햇빛이 강하고 적도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름이 지금 보시면 제가 서 있는 것보다 산 아래에 있는 거죠. 지금 구름이 자, 근데 비행기로 찍은 게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 등산객들 있잖아요. 네, 저랑 같이 트레킹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의 모습들인데 이 아침에 햇빛이 닿으니까 흰색과 파란색의 색조가 이렇게 코타키나발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 여기에 트레킹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산을 1박 2일 동안 쫙 올라가 보면 밑에 열대 우림서부터 식생이 다르니까 다양한 어떻게요? 식물들도 감상할 수 있고요. 발 아래 구름이 끼는 이런 자연의 아침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코타키나발루 산. 산에 올라갈 것이냐, 골프 치고 밑에 리조트에서 편하게 여행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죠. 만약에 사진을 좀 찍는 분이라 아니면 사진을 내가 찍고 싶다 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한번 제가 코타키나발루 트레킹을 한번 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바로 티베트 라사인데 이거는 어디서 찍었냐? 이거는 비행기 안에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티베트 라사를 가려면 칭찬 열차를 타고 기차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성도라는 곳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라사를 넘어가요. 그럴 때 비행기 한 왼쪽에 앉으셔야 되는데 왼쪽 A석에 앉으시면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히말라야의 그런 산자락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 햇살을 받으니까 하얀 구름 위에 색감이 어때요? 주로 흰색이 돌죠. 그리고 흰색과 지배색이 파란색. 이런 모습들이 도는 것이 바로 히말라야 산군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빛깔을 선택하면 어떤 빛깔이 돈다? 바로 흰색과 주로 푸른색을 촬영하실 수 있다. 그 지배 색깔입니다. 이제 자 여기다 보면 전체 색깔이 어떻게 해요? 흰색과 푸른색이 전체 지배하죠. 자 여기는 일본 홋카이도입니다. 아마 BA 지역인데 홋카이도 섬에서 BA인데 홋카이도 여행에서 가장 요즘 여름에도 가고요. 여름철에 가시게 되면 라벤더에서 꽃의 아름다움을 만나면 겨울에 가시게 되면 설경을 여행하기 위해서 가죠. BA죠. 그 다음에 아사다히켄가 그쪽 지역. 여러분들이 하는데 아마 후라노, BA. 저는 요 지역을 이제 설경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면 요 지역에 한번 또 가실 겁니다. 가지게 되는데 온통 밑에 보시면 자동차 하나 보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눈밭이에요. 나머지 하늘입니다. 하늘의 지배 색깔은 또 뭐예요? 흰색과 푸른색. 아침에 가시게 되면 바로 이런 색깔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해가 뜨기 전에는 우리가 칠흑 같은 밤, 그 다음에 코발트 브루, 푸르스름한 색깔, 그 다음에 해가 뜰 때는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이게 지배하다가 아침이 되면 어떤 색이 지배해요? 흰색과 푸른색, 파란색이죠. 푸르스름한 게 아니라 파란색이 지배한다. 요거 우리 전 시간에 새벽녘에 제가 안나푸르나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찍었냐? 포카라 시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망원레즈를 이용해가지고 밑에 저녁에 새벽에 이제 막 밝아지는 그
사진을 찍었다면 이거는 이제 아침이에요. 어떻게 해요? 제가 등반을 한 겁니다.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등반을 하면서 여기 안나푸르나, 그쵸? 조금 더 근접해 간 사진. 여기는 설산이 흰색으로만 나오죠. 마차푸차레. 딱 지난번에 또 설명해 드렸고요. 네팔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신성지하는 산 마차푸차레. 일반 등정은 허락하지 않는 산 마차푸차레. 이 산은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레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산과 함께 밑에는 봐요. 눈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네팔의 대부분 트레킹은 어느 시기적으로 보통 우리 시기엔 한국에는 겨울에 많이 갑니다. 건기에 12월에서 1월, 2월, 3월 여기 다시 4월 달부터는 여기 우기가 되면 이런 만년설을 만끽하기가 좀 부족해지는 시간이니까 한번 가보시면 겨울에 트레킹으로 한번 여기 갈 때도 많죠. 코타키나발루 가셔야죠. 밴프 가셔야죠. 아마 또 안나푸르나 트레킹도 가셔야 되죠. 산들이 주는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티베트 라사의 아침이에요. 라사의 아침. 라사의 아침인데 거기 보면 막 구름이. 여기는 이 도시는 라사는 여러분 해발 3,500m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구름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사진 촬영한 집이 산할 3,500m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두산 2,774인가?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거의 한 700m 가량 높은 곳에서 있다 보니까 구름이 그냥 바짝 와닿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침 풍경에 여기 옥상에서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비가 많이 내리고 나니까 아침에 이제 여기에 구름 안개가 쫙 올라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거기에 탈초, 빨간색, 흰색, 노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썼던 이런 것들 집집마다 다 걸어요. 신에게 어떤 구원을 바라는 마음인 거죠. 이 옥상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그리고 하늘 색깔 보면 여기는 이미 해는 떴죠. 그러다 보니까 흰색이 지배하는데 짙은 구름 때문에 비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먹구름처럼 비를 품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은 짙은 구름이 된 거죠. 이렇게 찍고 반대로 해가 있을 때 그러면 라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해가 뜬 거예요. 그 유명한 포탈라 궁전입니다. 포탈라. 17세기에 지어진 포탈라 궁전.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해요? 흰색과 이런 것이 톤이, 회색 톤이 개조가 이루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흰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흰색과 파란색, 이 정도의 두 가지 지배되는 색깔로 내가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반대로 태양이 이제 어떤 피사체를 비추게 되겠죠. 그 비추면 과연 색깔들은 어떻게 표현될까? 그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이 크로아티아의 드브루브니크예요. 두브루브니크는 참나무 숲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아드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 크로아티아의 아침 색깔입니다. 네,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이제 또 관광을 시작하게 되죠. 해가 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두브루브니크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 풍경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햇빛이 비칠 때,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의 알카즈네 위에 있는 그리스 양식으로 만들어진 바로 무덤 위의 양식이에요. 아침 해가 이렇게 딱 떴어요. 딱 뜨니까 비치니까 이 돌덩이가 조금은 더 노랗고 붉게 보이죠. 아직은 햇빛이 달아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런 색깔을 보입니다. 자, 우리 네바타인들이 만들어낸 이 요르단의 페트라. 세계에서 또 가장 가고 싶은 또한 이 세계 문화유산 중 버킷리스트에 올라가는 게 이 페트라입니다. 그리스 말로 이 돌이란 뜻, 반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 속에 숨어 있어요. 이 도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네바타인들이 그리스 로마 양식으로 만들어진 알카즈네라고 하는 이 무덤 양식인데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건 하나씩 파고 들어가서 만든 동굴이에요. 동굴처럼 만든 무덤입니다. 이거 지금 이게 평면이 돌이에요. 왼쪽 보시면 저 돌을 전부 다 장인들이 파고 들어가서 만든 양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쥐어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기암절벽에 절벽을 파서 만든 하나의 마치 벽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인들의 숭고한 어떤 그런 기술력 또한 이런 찬란한 문화 이런 것을 감상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페트라를 가는 게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이 비치니까 어때요? 햇빛이 닿는 부분은 조금 더 밝고 똑같은 돌인데도 불구하고 짙은 붉은 사암 색깔을 좀 보여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곳도 페트라입니다.